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뭔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아웃풋을 보여주는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팩폭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검색을 한 다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검색하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느냐라고 봤을 때 절대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좋은 결과 안 나온다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제 자아성찰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코패스나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 사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존재한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소시오패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것만이 이제 존재한다고 해요. 뭐 걔네 학명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정식 학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를 구분을 할 때 사이코패스는 뭐 엄청난 살인마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범죄율은 그렇게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근데 뭐가 무섭냐면 소시오패스도 그렇고 소위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해코지를 하는데 그것 대비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 대비에는 그렇게 상대방한테 미안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서 생기는 안 좋은 현상인데 이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뭐 이렇게 환경적 요인, 뭐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전두엽에 손상이 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런 자아성찰 능력.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저 사람한테 했는데 나쁜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되게 슬퍼해. 그거에 대한 이제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랑 사실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일반인들이라면 혹시나 내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내가 혹시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본대요. 근데 오히려 당사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거의 안 해본다는 거.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까? 아플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뭐 우리 학생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인간은 이런 자아성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근데 당사자는 몰라.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공부에서 이제 성격적으로도 그런데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근데 일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든 작품들 그리고 전개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친구도 되게 답답해요. 뭔가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답답해 한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이렇게 보면 이런 자아성찰 능력이 별로 안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단 초보 개발자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게 뛰어날수록 훨씬 빠르게 실력이 늘어요. 그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봤어도 저 사람이 괜찮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락통령 뭐 슈퍼스타 K에 되게 당사자는 굉장히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되게 막 웃게 생각하고 힙통령, 락통령 해가지고 막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잘 부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심이라니까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만큼은 객관화가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거울을 봐야 우리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내 얼굴 못 보거든요. 근데 저 상대방이 얼굴에 케첩이 묻은 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들을 잘 이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렇게 평가했을 때 일리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내가 공감이 된다면 그거를 이제 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 전화를 막 20분씩 막 하고 30분씩 하고 이런 케이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했는데, 이제 이 친구 나름대로 굉장히 속상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친구도 칭찬만 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근데 요새 워낙에 수업 때 워낙 고연봉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도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것 같더라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대요. 나는 근데 이런 친구들의 유형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넌 있잖아, 이런 부분이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없는 것 같고, 검색도 딱 봐도 블로그 자료 하나만 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 블로그 자료 하나만 보고 어떻게 믿어요? 자료라는 게 교차 검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공식 홈페이지도 보고 그 블로그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사실 이게 말로 들었을 땐 다들 다 끄덕끄덕 하시고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하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어려운 기술이 오고 처음 보는 기술이 하면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요. 그리고 이제 어려우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친구들은 좀 어렵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그런 이제 버티는 힘이 센 친구가 있는데, 근데 매사에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해버릇한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팀노바 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그런 친구들 보면 내가 항상 물어봐요. 너 팀노바에서 제일 어떻게 노력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니?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기가 인생에서 팀노바가 제일 열심히 산 순간 중 한 번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인생에 살면서 이 친구가 재능이 없다. 이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애초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재능이라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보고 난 다음에 재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너무 합리적인 접근이고,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재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끈기도 어떻게 보면 재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도 힘들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감각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뭐 검색을 해도 일반적으로 뭐 검색을 막 하라 그러면은 알아서 검색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센스도 없고 감도 없고 그냥 아무 자료나 그냥 믿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 창의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료 검색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은 개발을 검색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코더라며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본인들조차도 자기 검색하는 건 생각 안 하지. 검색 안 하고 개발 불가능해요. 매뉴얼이 검색으로 나와요, 다. 매뉴얼의 활용법도 그렇고, 심지어 그 구글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검색에 노출되는, 상위에 노출되는 자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링크를 타고 들어간 자료를 먼저 더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검색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좀 옛날 개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냥 검색 없이도 개발해야 된다.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고, 이제 최신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통해서 찾는 게 이제 일반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당연히 등한시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제 좀 논점이 세긴 했는데, 이제 검색을 많이 활용하고 이럴 때도 자료 검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료 검증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의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들과 실제 이제 그 좋은 소스들을 분석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이제 적재적소에 넣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이게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잘 적응하는 게 핵심이다. 오늘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배달 음식이 와서 잠깐 나갔습니다. 아무튼 보통 이제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확한 발음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하는 건 사실은 귀랑 상관이 없어 보여도, 말을 하는 것은 성대와 입이 주로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지만, 정확한 발음은 상대를 흉내내는 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렇게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메타인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무언가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고 자기를 관찰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관찰할 필요성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복기하면서 내가 코딩을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검색을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펼쳐지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인지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괜찮게 하는지도 비교할 필요도 있고, 그런 거에서 많이 떨어진다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도 되는 거고,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담할 때 봐도 이제 좀 자기 편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아 성찰이 잘 안 되는 게 확실히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인지를 못해요. 근데 확실히 누가 봐도 퀄리티는 떨어지고, 그거는 제가 평가하지 않고 비슷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봐도 저 정도는 너무 이렇게 성의가 없다,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전문가들이 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본다는 건 다른 회사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취업시장에 가도 아무래도 뭐 보면 팀너버 보면은 4,500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뭐 5,000 넘게 막 5,500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보면 실제로 수업할 때 보면 아웃풋에도 좀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가요. 그래서 뭐 제일 무조건 4,500 간다고 제일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4,500 가는 친구랑 뭐 5,500 이상 가는 친구랑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개발 능력에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4,500 가는 친구도 개발 오지게 잘해요. 근데 개발 잘한다는 사실은 하이엔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1인분 이상은 누구나 하거든요. 사실 웬만한 개발자들. 근데 어디서 차이 나냐면, 이런 생각을 깊이 해서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게 뭐고 그걸 굉장히 집중해내서 이제 정확하게 딱딱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그걸 그렇게 이제 쫙쫙 이렇게 아키텍트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고연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다면은 연봉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리고 연봉 아니더라도 어떤 뭐 객관적으로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걸로 전개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필요하고,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사실 뭐 갑자기 아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창의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창의적이란 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에서 그 핵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인의 하브르타, 그러니까 질문하는 식의 사고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혁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에 호기심이 생기고, 또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엉뚱해 보일 수 있어도 다양하게 질문하면서 그런 호기심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결론에 도달해서 원하는 목표치 이루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프로세스인데, 그런 것들이 되기에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좀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모든 친구들이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센스가 어느 정도 있어서 자아성찰 능력 쪽에는 문제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개발을 엄청나게, 예전에도 많았어요. 이렇게 졸업생 중에도 개발은 엄청 잘해요. 집중력도 엄청 좋고, 소위 이제 웬만한 개발 똑같이 시키면은 이 사람이 훨씬 잘하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개발은 오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로 치면은 뭐 이렇게 차가 어디로 운전해야 될지, 드라이버는 좀 문제가 많은데 어디로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당기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엑셀 밟으면은 미친듯이 막 엄청나게 빵빵 나가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미친 집중력을 가진 그런 개발자들도 그 이상으로 뭔가를 잘 못 해올 때가 대부분 방향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사실 물론 이제 초보 때는 나 개발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 수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드냐보다 아 이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게 굉장히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데이터 분석이나 실제로 아니면 인공지능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내부에서 진행을 할 때 가장 컸던 거는 대부분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 어느 방향으로 얘를 보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이거 구현하는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서는 그닥 그닥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이거 하면 되지. 뭐 그냥 노가다 막 에러 나고 막 이런 거 고치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시간 지나면은 뭐 하다 보면 천천히 하다 보면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구조를 잘못 잡으면은 너무 확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자아 성찰을 못하는 게 결국엔 설계도 문제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 그런 관점으로 학생을 코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그런 문제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그런 비슷한 유형의 개발자를 봤던 경험들과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제 학생들이 겪는 문제들 그리고 작품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 친구한테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주죠. 그래도 요즘 그래도 좋은 게 그래도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을 하고 제가 뭐 물론 이제 나도 쉬고 싶은데 이제 좀 그래요. 뭐 일요일 저녁에도 막 오고 근데 뭐 그 친구 나름대로 심각한 일이니까 뭐 전화 왔겠지 일요일 저녁에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막 아무튼 정신없어요. 근데 정신없는데 그래도 이제 고쳐줄 수 있으니까 제가 고쳐줄 수 있으면 그거에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서 이제 본인의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에 대한 인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대부분 인지가 안 돼서 안 고쳐지는 거지.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걸 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보통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들이 뭔가 잘 안 고쳐지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뭐 자존심이 이렇게 약한 편은 아닌 사람 입장에서 사실 실력 없는 상태에서 자존심만 겁나 부리면 수습안되는 그런 그거밖에 안 돼요. 수습안되는 거 그냥 일만 저지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 많거든 내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신뢰를 잃지. 저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계속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결과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 많이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팀노바 창업하기 10년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팀노바 하면서도 매년마다 성과가 좋아지는 건 그만큼 이제 기존보다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이제 점점 이렇게 개발자들이 관대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좋아지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0만원 이상 올랐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매년마다 항상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너무 다양한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양하다는 게 성격 유형도 다양하고 성격 스타일이나 뭐 고집 사회적 자기가 살아온 뭐 그런 배경에 따른 고집도 있고 막 이런 가진 상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복잡함이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노력 대비 안 좋은 성과가 나는 개발자가 된다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을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봐왔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를 그런 친구들은 좀 수동적으로라도 받아들여 주면 보통은 좋아져요. 보통 자존심 세고 막 나름 똑똑한 막 그런 친구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 옛날에도 참 그런 친구 많았다 생각해보면. 근데 팀노바에서 많이 보는 유형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개발 좀 어느 정도 실력 돼서 코딩은 그래도 곧잘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짜져요. 이런 경우도 많고. 아무튼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도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샤넬이나 뭐 이런 구찌나 이런 뭐 초인류 기업들이 막 그 VVIP한테 괜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일 챙겨주고 막 뭐 선물 주고 막 이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디테일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매년마다 이렇게 종이 봉투가 바뀐다든지 뭐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담아주면 될 것 같은데 자라 같은 데만 흰색에 딱 담아주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그런 브랜드들이 하는 거고 이제 명품 브랜드들은 굉장히 그런 이제 그 작은 거에도 디테일이 확실히 훌륭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실제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가방은
일반 가방이에요. 근데 그런 디테일이나 어떤 가격대나 뭐 여러 가지 뭐 헤리티지나 뭐 이런 것들이 쌓인 브랜드들은 그거 자체가 예물이 되잖아요. 그 예물도 사실 필요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잖아요. 뭐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 과시욕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과시욕이란 게 뭐 옛날부터 인간이 있었고, 공작새 보세요. 얼마나 그 짝짓기 시절에 얼마나 자기 그 예쁘게 치장하는 거야. 과시욕이라는 게 우리가 뭐 돈만 과시욕이 아니에요. 예쁜 외모나 멋진 그런 근육이나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이제 그 인간이란 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가시욕 얘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자기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있구나. 물론 이렇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사실 고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신경 쓸 정도로 이렇게 뭐 뭘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냥 이게 나니까 뭐 이렇게 들죠. 왜냐면 지금 오히려 커리큘럼 쪽은 많이 고치겠죠. 그래도 나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와 나름 고쳤어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 고쳤어요. 초기 영상이랑 지금이랑 또 다릅니다, 느낌이. 지금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 코칭할 때도 옛날에는 막 화나면은 너무너무 고쳐주고 싶고 막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화를 냈다면, 지금은 화가 겁나 나도 일단 참어. 그 다음에 컴다운 한 다음에 흥분하지 않고 말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화나는 건 내 감정이고, 저 친구가 내가 화난다고 해도 2배 3배 더 잘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도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이제 화내기보다는 이제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1, 2 이제 예전에는 한 번 참았다면 지금은 3번까지 참고 그 다음에 빵 터트리죠. 똑같은 게 발생하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명분이 더 많아지니까 설득력이 더 있더라고. 내가 3번이나 참았지 이거랑 내가 한 번밖에 안 참았지 이건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3번 참았는데 지금 넌 뭐 했냐, 이게 차라리 또 명분이 더 있더라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아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메타인지를 하나씩 해보세요. 내가 지금 코딩하는 것도 디테일 잡아서 내가 주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코딩을 전개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하나씩 다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